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15년 광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5,544개의 광산이 존재하며 이 중 폐광산은 4,677개소에 이릅니다. 폐광지역 중 일부에서 수질오염, 토양오염, 집안침하, 산림파괴 등의 광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산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광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광산 배수를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공법으로 구성된 수질 정화 시설을 운영,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산 배수 처리를 위한 수질 정화 시설은 액티브, 세미 액티브, 패시브 시설로 분류되는데요. 액티브와 패시브 시설은 기계, 전기, 약품 등 인위적인 공급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액티브 처리법은 주로 물리화학 처리법을, 패시브 처리법은 일반적으로 자연정화법을 의미하고 세미 액티브 처리법은 액티브와 패시브 처리법의 복합 형태입니다. 한국에는 현재 총 56개소의 수질정화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8개소의 액티브, 물리화학 처리 시설과 8개소의 세미 액티브, 40개소의 자연정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의 경우 과거에 활발한 석탄 채굴은 물론 금속자원 개발이 이뤄진 지역으로 56개소의 수질정화 시설 중 35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액티브, 세미 액티브, 패시브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광해관리를 총괄하고 계신 한국광해관리공단 양인재 강원지사장님과 함께 강원도 수질정화 시설에 대해 알아보는 랜선 견학을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광해관리공단 양인재 지사장입니다. 온라인 연수를 통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키르기즈 공화국 연수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 수질 정화 시설을 직접 보시면서 유형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수질 정화 시설로의 여행을 한번 출발해 볼까요? 과거 이곳은 갱도에서 유출되는 산성 광산 배수로 인근 하천의 오염이 심각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에서 수질정화 시설을 만들게 됐습니다. 과연 함태 수질정화 시설은 어떻게 산성 광산 배수를 정화하는 걸까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함태탄광 액티브 수질 정화 시설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으로부터 1.8km 떨어진 곳에 20여 년 전에 문을 닫은 함태탄광이 있었고요. 제 뒤로 보시면 광산시설인 통기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바로 이곳에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1973년부터 약 600만 톤의 무연탄을 생산, 매년 약 60만 톤씩 생산하며 번성했는데요. 한때는 2,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1989년 시행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1993년 12월 21일 폐광됐는데요. 폐광 이후 철 이온이 함유된 광산 배수가 흘러나오며 인근 하천과 농경지가 오염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함태 수질정화 시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사장님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태탄광 수질정화 시설은 물리화학 처리 시설에 해당이 되는데요. 시설을 짓는데 사업비 84억 원이 투입됐고 주후 4여과기가 증설되어서 총 11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요 타겟 오염물질은 철과 망간이고 하루에 최대 26,000톤을 처리할 수 있고요. 현재 총 10명의 운영 인력이 상주하면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태탄광 수질정화시설은 AMD를 산화조, pH 조정조, 응집조, 침전조, 여가조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정화한 후에 최종 처리수를 하천으로 방류하게 되는데요. 이 시설로 유입되는 갱내수는 총 2개소이고 함태 수갱이 220m, 함태 한백갱이 1800m 거리에 위치하는데 그 갱내수를 시설로 유도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갱내수가 들어오고 있는 광산 배수가 유입되고 있는 유입수입니다. 자동 계측기를 통해서 저기에 보시면 유량을 측정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수소이온 농도인 pH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산화조는 송풍기를 이용해 AMD 오염 순회로 공기를 주입, 중금속 이온을 강제로 산화시켜 중금속을 처리하는 시설인데요. AMD에 함유된 대표 중금속인 이가철을 삼가철로 산화시켜 수산화철을 생성시킵니다. pH 조정조는 pH를 높이기 위해 중화제인 소속회를 투입, 철, 이온과 같은 중금속을 적정 pH 조건 하에서 금속 수산화물 형태로 플록 형성을 촉진하는 공정입니다. pH 조정조 내부를 보면 플록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집조는 중금속 이온의 응집을 촉진하기 위해 응집제인 폴리머를 투입하여 중금속 플록을 더 크게 만드는 시설입니다. 침전조는 철수산화물, 수산화 망간과 같은 중금속을 비중차에 의해 중력 침강시켜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시설인데요. 상등수는 여가조로 보내고
침전조 바닥에 가라앉은 슬러지는 탈수시설로 보냅니다. 여과조는 모래 필터를 이용해 침전조에 침강되지 않은 미세한 부유물질을 걸러주는 시설로 침전조에서 온 상등수는 30cm 두께의 모래 필터를 통과하면서 부유물질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방류조는 5단계 정화 공정을 거쳐 처리된 AMD를 방류하는 시설로 한국의 물환경보존법에서 정한 방류수의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중금속을 처리하여 방류합니다. 그렇다면 방류수의 수질은 어떨까요? pH의 배출 허용 기준은 5.8에서 8.6인데요. pH 6.8의 유입수를 pH 8.1로 상승시켰습니다. 철과 망간의 배출 허용 기준은 2mg/L인데요. 철은 유입수 49.8mg/L에서 방류수 0.02mg/L로, 망간은 유입수 4.9mg/L에서 0.87mg/L로 처리되어 방류됩니다.
개발해서 원심력을 이용해 수분을 제거하는 시설로 수분이 제거된 슬러지는 시멘트의 부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 내 각각의 공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함태탄광 수질정화 시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 제어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질정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약품 투입, pH 조정이라든가 기계장치나 설비 등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물리학적으로 처리된 깨끗한 방류수를 하천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에도 유익하고 생태 하천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방류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0년 함태 수질정화시설 방류수 인근에서 7수의 맑은 물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수달이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리학적 수질 정화시설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셨고요. 앞으로 세미 액티브 정화시설인 연화강산 수질 정화시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화광산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개발된 납 아연 광산으로 당시 우리나라 납과 아연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했던 대규모 광산입니다. 폐광 이후 철, 망간, 아연, 비소 등의 오염물질이 함유된 갱내수 유출로 인해 인근 수계와 토양을 오염시켰는데요.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질정화시설을 설치, 연화광산 인근 지역의 수질오염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태백 장성동에 위치한 연화강산 수질정화시설로서 세미 액티브 시설입니다. 보시면은 물리학적 시설로서 pH 조정조와 그리고 자연정화 시설의 소택지를 복합한 세미 액티브 시설로 광산 배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화광산 수질정화시설은 유입수, 중화반응조, 완속교반, 침전조, 소택지, 중화방류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오염된 갱내수가 수질정화시설로 유입되어 오는 유입로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오염수 내에는 철, 망간, 아연, 비소 등 오염된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약품 처리하는 중화조와 그다음에 그 반응조, 그다음에 침전조, 그리고 소택지를 거쳐서 물이 정화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중화 반응조에서는 유입수에 중화제를 투입, pH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중화제로는 소속해가 사용되는데요. 철, 이온과 같은 중금속을 적정 pH 조건 하에서 금속 수산화물 형태로 플록 형성을 촉진하는 공정입니다. pH 조정조 내부에서 플록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전조는 pH 반응조에서 형성된 플록을 비중차에 의해 중력 침강시켜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시설인데요. 상등수는 여가조로 보내고 침전조 바닥에 가라앉은 슬러지는 탈수 시설로 보냅니다. 현재 연화광산 수질 정화 시설에서는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한 이동식 탈수기를 이용하여 슬러지의 수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탈수기와 관련 설비를 컴팩트하게 제작하여 차량에 탑재함으로써 이동성과 접근성을 개선하여 별도의 부지 및 설비 없이 산간 지역에 위치한 수질 정화 시설의 슬러지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별도의 슬러지 처리 공사가 필요 없어 발생된 슬러지를 적기에 제거하고 시설 용량 확보와 효율 향상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소택지에서 토양이나 식물에 의한 흡착, 식물의 중금속 흡수, 여과, 박테리아에 의한 황산염 환원, 금속 황화물 형성 등의 반응 기작으로 광산배수 내 잔류 중금속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했는데요. 소택지 내 연꽃을 식재한 이유는 수생식물이 유수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기 때문에 소택지 전체로 물이 균등하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것 물론 식물에 의한 금속 흡착과 산화물 침전 작용으로 잔류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장의 경관을 수려하게 하며 야생동물의 서식처 기능도 수행합니다. 이곳 연화광산 수질정화시설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2020년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정화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생태공원 조성에 착수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슬러지 적시장을 생태연못으로 조성해 주민 개방형 힐링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기존 소택지 내 시설 내에 수생식물인 연꽃과 시설 주변 둘레길을 설치하여서 생태연못을 조성하고 기존 단순 정화시설에서 주민 개방 생태공원형 구역으로 변화된 공단 최초 수질정화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연화광산 수질정화시설에 대하여 랜선 견학을 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광산 배수 처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민들의 휴식처도 되었는데 더 이상 수질정화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주민 친화적, 생태 친화적인 시설로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 위치한 시설 중 액티브, 세미 액티브 시설을 견학해 보았는데요. 유익하셨나요? 두 시설은 약품 투입을 통해 광산 배수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공정을 포함하지만 광산 배수 조건에 따라 유량이나 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장에서는 인위적인 약품 투입 없이 자연적인 반응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자연정화시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연정화시설은 전국에 4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강원도의 절반이 넘는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연정화시설은 비교적 공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강원도에 위치한 수질정화시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양인재 지사장님과 함께한 수질정화시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광산 지역의 자연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수질정화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제자리에, 미래코, 한국광해관리공단.